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철학TV의 혜인생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약간 시리즈 비슷하게, 그죠? 자, 우리 이혼했어요라는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커플에 대해서 궁합적인 측면에서 한번 사주 팔자력을 한번 풀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커플이죠. 보니까 젊은 사람들인데 거기에 나오는 최고기, 그 다음에 육깻잎, 이름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있었는데, 자, 본명은 보니 달라요. 보니까 본명은 최명규고 저는 유예린인데 이름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자, 이 두 사람의 결혼을, 결혼 생활 한 5, 6년 했네, 보니까요. 2016년에 결혼해가지고, 2020년에 이혼했으니까, 4년, 한 4, 5년 했는데, 자, 제가 이제, 이 프로필을 찾아보니까, 이 최고기 씨는, 양력으로 91년 10월 22일이 양력 생일이 맞아요, 보니까. 근데 육깻잎에 대한 여자분의 프로필은 생일이 안 나와 있어요. 연도만 나와 있어요. 93년생 계유생만 나와 있어요, 보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남자 위주로 한 사주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남자가 주인공이 보니까, 내가 보니까. 자, 이 최고기 씨는 보면은 신미년, 그러니까 양띠해, 그 다음에 무술월, 그러니까 개달, 그 다음에 얼축일, 소날. 제가 이 동물을 말씀드리는 건 이거는 별로 의미는 없지만 그냥 가시거리로 그냥 말씀드리네요. 동물이야 보면은 뭐 소, 개, 양, 뭐 세 마리가 있어가지고 별 문제될 건 없죠, 그죠? 뭐 그렇게 어떤 앙숙 관계도 아닌 것 같고 보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명리학에서는 이게 축술미라 그래가지고 이 삼형살이라고 해서 삼형살. 쉽게 말해서 어떤 형벌을 받는 살,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나쁜 의미로 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이야기를 하는데 꼭 그런 의미보다는 굉장히 변화와 변동이 많고 굉장히 액티브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사실 좋거든요. 물론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이제 살이 끼기도 하죠. 그죠? 안 좋은 일도 끼기도 하는데, 그래서 여기는 동물적인 형상을 보면 별 문제가 없지만은 명리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액티브하고, 기복이 많고, 그렇다 볼 수 있죠. 그죠? 자, 그렇지만 이 지금 최고기 본인은 을목, 나무로 태어났어요. 을목이라는 나무로 태어나가지고 굉장히 끈질기고 현실적이고 부지런하고 건면하고 성실하고 이런 측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을목 중에서도 을축이라는 날에 났는데 이 을축이라는 어떤 성향은 굉장히 을목 중에서도 굉장히 생명력이 강한 바위에 붙어가지고 살아가는 그 정도의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나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살아있는 나무로 태어났거든요. 생목이라 볼 수 있는데 생목 중에서도 물론 이렇게 어쩌게 태어나면 예술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아름다운 자체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수월에 태어났거든요. 자, 이 수리라는 것은 가을에 태어났는데 보통 을목이 가을에 태어나면 관운, 직장, 직업, 명예, 권력 이쪽에 인연이 있는데 이 무술이라는 달에 태어나가지고 이 술이라는 것은 항상 계절의 끝에 이제 토거든요. 그래서 이 가을이지만 가을의 끝에 온 어떤 기운인데 여기는 또 그런 개념보다는 이 술이란 것은 을목의 입장에 봐서는 본인의 재능의 창고예요. 그러니까 이 재능 창고가 열렸어요. 그것도 어떻게 열리냐, 아주 액티브하게 열렸어요. 굉장히 다사다난하게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능이 굉장히 다재다능하다 봐야 돼요. 다방면에서.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재능을 가지고 재물을 만들어낸 능력이 뛰어나요. 그러니까 돈을 만들어낸 능력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결과물, 작품, 이런 걸 만들어낸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지금 최고기 씨는 보니까 뭐 유튜브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고, 저는 아프리카 TV에 보니까 VJ도 하고, 뭐, 작사도 하고, 랩도 하고, 아주, 보기하고는 전혀 달라요. 보기는 굉장히 다소곳하고, 그런 식인데, 안에는 굉장히 액티브한 에너지가, 재능이 들끓고 있죠. 그죠? 자, 이렇게 그 재능을 가지고 또한 무대에 서는 게 무대 체질이에요. 무대에 서면은 돌변하는 체질이거든요. 사주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살아온 과정이 본인의 어떤 그런 특성이 잘 맞게 살아왔어요. 살아왔는데, 자, 이 지금, 얼축이 무술, 신면이 이렇게 나면은 이 삼형사 액티브한 어떤 다재다능하고 능력이 뛰어나고 재물을 마련해 이런 건 다 좋은데, 이게 육친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사주팔자라는 그래요. 어떤 한 부분에 좋으면은 또 다른 부분에 취약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주는 이러한 재능과 재물과 이런 게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육친 관계는 굉장히 불리한 게 많아요. 그래서 육친 관계가 안정이 안 돼요. 이게 보면은 지금 여기서는 남녀 간의 어떤 애정 관계만 제가 육친 관계를 말씀드리지만은 실제로 가정사, 어떤 부모나 어떤 그 윗조상, 할아버지, 이쪽 등등에 있어서 가정사가 약간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보니까. 뭐 여기 지금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그런 내용들이 하여튼 그런 식으로 육친 관계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고 그 중에서도 여기는 이제 부부 관계를 봐야 되는데 이 궁합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당사자끼리의 궁합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본인 사주에서 나와 있는 부부 그러니까 배우자 운, 배우자에 대한 상황 어떤 이런 게 기본이거든요. 그게 근본이거든요. 그게 먼저 이제 파악이 되고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지금 본인이 앉아있는 이 축이라는 자리가 있거든요. 여기 본인이거든요. 을목이.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자리는 이건 배우자 자리예요. 본인의 몸뚱아리면서 배우자 집이거든요. 이 배우자 집이 축술미 삼형으로 해가지고, 깨어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한마디 지진이 나 있거든요. 안정되지 못해요. 이 말은 항상 이 어떤 부부 문제에서는 애정 문제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거는 축술미 삼형이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지진이 계속 일어난다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이 있어가지고 돈도 잘 벌고 하지만은 결국은 항상 3년에 한 번씩 이 부부 관계라든지 육친 관계에서는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재물하고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돈도 마찬가지, 재물도 마찬가지요. 3년에 한 번씩 기복을 탄다는 거예요.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더라고요. 그게 뭐 2018년인가 유튜브 구독자가 뭐 70만, 80만 정도 되는데 어떤 저작권 문제로 인해 가지고 채널 자체가 이제 삭제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 유튜브 채널하고 뭐 어떤 해가지고 수입이 연수익이 뭐 한 2, 3억 뭐 이렇게 상당히 돈을 잘 벌었어요. 근데 그때 기타 날아가 버리고 지금은 상당히 또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도 물론 하고 있는데 옛날 같지는 않아 보니까. 자, 그거는 그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배우자 자리, 본래 이 사주가 다른 건 다 좋은데 배우자 운 자체는 굉장히 사주 자체에서 불리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안정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 보여요. 거의 뭐 3년에 한 번씩 계속 한 번 발동을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사주가 보면은, 병신년에 그 2016년 26살 때, 여자분이 24살 때 육개님 씨가 결혼을 했어요. 보니까. 했는데, 이 병신년은 본인 사주에서, 이게 자녀가 들어오는 해예요. 보니까. 자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배우자 집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이 신금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축술미 사명이 어느 정도 안정이 돼요. 안정이 돼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당연히 이렇게 되면은, 자녀를 가지고 인연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식과 관련돼 가지고 이게 배우자 집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했다고 보면 맞아요. 예. 그래 가지고 이제 결혼해 가지고 좀 안정이 됐는데, 이제 이 계유생을 만났어요. 보니까 계유 닭띠를 만났는데, 이 닭띠도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유축 합이 됐거든요. 합이 되고 하늘의 기운은 수생목 해가지고 본인을 도우는 쪽으로, 일단은 어떤 합은 좋은 쪽으로 들어왔어요. 보니까 이렇게. 자, 그래가지고 많이 안정이 됐는데, 자, 이 사주가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게, 항상 문제되는 거죠. 자, 이 사주 을축이라는 것은 이 생목인데 살아있는 나무거든요. 예, 살아있는 나무인데 이게 뭐 시에 따라서 좀 상황이 좀 많이 달라요. 이런 사주는 다른데, 지금 대운을 보면은 그렇게 오다가 2020년 올해죠. 경자는 올해 아마 초에 이혼을 한 것 같아요. 예, 30세 여자분이 28살 되는 해였는데, 30세는 이 사주에서 대운이 미토대운, 미토대운. 이게 미토대운이라는 것이 29세부터 33세까지 진행되는 5년짜리 대운인데요. 큰 환경의 운이거든요. 이 큰 환경의 운이 미토라는 건데, 미토는 사주에 있거든요. 이게 여기요. 그래서 이 축설미 삼형을 이루고 있는 글자예요. 이게 오니까 삼형살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 5년 내내 일어난다 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 이 미토가 들어와 가지고 삼형살이 일어나면서 배우자 집이 또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배우자 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배우자가 있을 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의미를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배우자 떠날 수밖에 없죠. 그죠? 배우자하고 인연이 이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우자 집이 없어지니까. 집이 지진이나 다 무너질 수 있을까.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 대운이 일어났는데, 이게 경자년에 일어났거든요. 올해 같은 해도 마찬가지예요. 올해가 자축합을 해가지고 이게 본인 앉는 자리에 있는 집에 대한 어떤 내용이 응기, 발동이 된다거든요. 사실 이혼을 한 것은 원래 경자년 때문에 이혼한 건 아니고, 이 대운 미토 때문에 이혼을 한 거다. 미토가 5년 동안 지진을 일으키니까 이 집이 온전히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올해 그냥 이혼을 한 것은 올해 배우자 집이 자축합을 해가지고 합동을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문제 이혼을 하게 됐는데, 제가 볼 때 이 사주는 어차피 이 사주 자체가 배우자, 특히 애정관계에서는 굉장히, 애정관계, 육친관계인데, 일종의, 나중에 자식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찬가지인데, 어떤 육친관계에서는 상당히 기복이 많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안정이 안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물론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재능이 있는, 다재다능한 데다가 재물도 잘 나와 있는 데다가 무대에 체질인 데다가 그래서 이 사주가 또한 생목이지만은, 지금 대운을 보면은 24살부터 들어온 대운이 3목으로 가는 대운이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본래 이 을축이라는 놈이 살아있는 나무로 태어났다가 이게 사목으로 가는 경우에는 극특한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생명에 위험할 정도로 바닥까지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거를 겪고 나면은 전혀 다른 쪽으로 완전히 이게 탈바꿈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사업적으로나 재물적으로 크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반드시 완전 바닥에 바닥,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어떤 위기상을 겪고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지금 보니까 지금 이 미토대운이 지금 그런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넘어가게 되면은 본인이 하는 일은 잘 될 것이야 아마. 하지만 오늘 이제 보고자 하는 이 이제 애정관계, 남녀관계에서는 앞으로도 아마 굉장히 기복이 이제 많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다시 여기는 이렇게 뭐 만나기 실제로 여기는 또 만나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재결합을 해도 또 헤어집니다. 계속. 그러니까 같은 사람하고 만나고 헤어지고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사람의 어떤 인연을 계속 만날 수도 있고, 좌우지간
이 사주는 어떤 부부 간의 애정 관계 내지 그다음 육친 관계, 부모 뭐 그다음에 뭐 자식 이런 관계에서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런 쪽인데 나머지 쪽은 본인이 하는 일이라든지 재물 이런 쪽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이 고비만 잘 넘겨야 되면요. 그렇지만 기복은 굉장히 심해요. 완전히 바닥까지 갔다 일어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직은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약간은 풍파가 굉장히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좀 많이 있어 보이네 보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름을 좀 특이해 가서 봤더만은 이 최곡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안 좋아요 사실은. 이거는 금과 목이 싸우는 형상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그야말로 성패, 기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차라리 이 최명규라는 이름은 오히려 나을 수가 있어요 보니까. 이거는 아마도 철학가에서 지었던 이름 같아 보니까. 근데 최곡이라는 이름 자체는 그러니까 용호 쌍박, 그러니까 용과 호랑이가 싸우는 그런 이름의 형태거든요. 잘못하면 이 죽도밥도 아는 식 이름이에요. 이 이름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은 개명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육깻잎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이 사주를 모르고 그냥 그때 이름이 좀 특이해가지고 이름만 보고, 이 이름들이 좀 별로구나. 이름에 대한 어떤 풍파가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육깻잎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이 깻잎도 본인의 기운만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게 하는 이름이거든요. 이것도 안 좋아요. 차라리 유엘이라는 이름도 넣을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최곡이 씨가 몸에 문신이 있다고 보게 나와 있어 보니까 자기 딸을 낳았을 때 딸이 아빠를 그리는데 그 첫 그림을 문신을 몸에 했다고 그래요. 뭐 어디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문신은 어디에 하든지 간에 흉상이에요, 흉상. 그렇기 때문에 그 문신은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하시게 되면은 그 부분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거든요. 뭐 등에 하면 등 쪽에 해당하는 쪽에 문제가 생기고, 가슴에 하게 되면 가슴 쪽, 팔에 하면 팔에, 다리에 좌우지간 거기에 해당하는 부위에 대한 상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쪽에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특히 건강하고도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가 멋으로 이렇게 문신을 많이 하긴 하는데 요즘은 굉장히 타투를 많이 하죠. 그죠? 하는데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게 되면은 굉장히 반드시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 참고로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제 오늘은 젊은 사람 두 사람의 어떤 궁합을 봤는데, 여기도 보면서 역시 사주팔자대로 아마 살아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다른 거는 다 좋은데 본인의 재능이라든지 뭐 또 사업적인 이런 척은 좋은데 육친관계는 그 중에서 특히 남녀간의 애정관계에서는 굉장히 풍파가 많다. 거의 뭐 3년에 한 번씩 일어난다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많이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자, 이상과 같이 오늘도 약간 이게 뭐 가십거리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냥 재미삼아 보는 겁니다. 너무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죠, 그죠? 하지만 내용은 상당히 이거는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이나 여러분 주변에서도 어떤 이런 남녀관계, 이런 애정관계에서는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예, 가십거리로 재밌게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여러분과 저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적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